왜냐하면 이 환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망상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망상 속에서는.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제 KBS에서 기다리고 있던 드라마. 하균이 형이랑 인호 형이 출연한 모르죠 사실. 모르죠? 하균이 형이랑 인호 형은 잘 모르죠. 우리는 호영호자 하는데 이제 가서 뭐 형 생생하기로 했어요. 1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번호도 교환해서 형 그건 거짓말. 거짓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아니, 입만 열면 이러니까. 네이버 톡에 올렸어. 영원 씨. 아, 잘 찾아보시면은 제 아이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면서 셰프님들이랑 또 같이 드라마 볼게요. 예. 네. 다리를 다리가 절고 아프네요. 가네요. 네, 많이 아파하죠. 다리를 다쳤나봐.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굉장히 힘들어. 땀도 뻘뻘 흘리고. 오, 이제 등장하시네요. 새벽에 직접 뭔가 약간 대형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약간 좀 최소 이러면 교수님이시죠? 그쵸? 거의 그렇죠. 네, 레지던트 뒤에 두 명을 따라가. 많이 아파? 이게 어우, 신하게 교수가 아닌 사람이 앞서고 있으면 정형외과 뭔가 선생님 불러달랬는데 왜 또 선생님이 아. 오셨어요? 정형외과 불러달랐는데 왜 선생님이 왔어요? 만지기만 해도 굉장히 아파하네. 그럼 일단 진통제. 일단 진통제 진통제를 주시죠. 놔주시네요. 응, 근데 지금 정신과 선생님이시죠? 응. 그렇죠. 뒤에 두 분도 정직과 선생님? 진짜 진통제를. 진짜 진통제를 놓네. 진통제를 레지던트 선생님이 가시네. 직접 노네. 얼른 정형외과 선생님나 불러주세요. 빨리 정형외과에 불러달라. 정형외과 선생님은 왜 자꾸 찾는 건데? 정형외과 왜 자꾸 찾는 거야, 진짜? 에이, 다리 확 잘라버리려. 아, 다리. 그 정도로 지금 아프다. 이거 진짜 CRPS 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그쵸. 있거든요. 차라리 진짜 막 아프고 잘라버릴 괴로우니까. 아, 축구 선수가 다리를 자르면은 그럼 축구는 축구 선수예요? 포기하는 게 이거 아니라 이거는 아파서 축구 못하는 선수구나. 거라고요. 아파서. 아, 이 다리를 어떻게 공을 차요? 정형외과 연락해. 안 그래도 아까 연락했는데 한 달은 기다려야 된다.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 어떡하지? 내가 잘라줄게. 다리를 자른다. 신하균 쌤이 여기서 정신과 의사 아니었나요? 맞아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신과도 이 환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환자인 것 같아요. 축구 선수가 이렇게까지 뭐 통증 때문에 뭐 걷지 못하겠다, 운동 못하겠다, 다리 잘라달라 하는 건 어떤. 근데 정신과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한다는 건 뭔가 트라우마 관련해서 어떤 이런 신체화 장애나 신체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같은데? 약간 인트로부터가 오, 약간 무섭네. 설마 내가 여기서 자르겠어? 음. 수술방으로 옮겨. 오, 야, 힘 좋은 거 봐. 아까는 걷지도 못하시던 분이 막 그래도 절뚝절뚝하시긴 하네요. 근데 목발 없이 걷다가 약간 의도된 직면은 시키는 건데 잘 달리네. 달리네요. 근데 자기도 모른 채 이제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니까 이제 잘 뛰네. 밖으로 도망치죠. 오유민 씨, 오유미 씨. 이거 누구 같은데? 목발을 주고 갔다. 엄청 잘 뛰던데? 엄청 잘 MVP답게? 신체 증상 장애라는 신체 증상 장애. 멀쩡한데 아프다고 느끼는 일종의 신경증. 오 선수는 그동안 그걸 알았던 거야. 경기에서 자꾸 지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럴수록 성적은 더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로 멀쩡했던 다리가 아프다고 느끼기 시작한 멀쩡했던 거지. 다리가 아프다고 느끼고. 도쿄에서 열린 한일전 때 혼자 수비수 3명 제쳐가면서 60m가 넘는 거리를 혼자서 드리블했잖아. 분명 수비수 사이로 그냥 슛. 되게 잘했던 진짜 선수였구나. 멋있었어. 그런 거는. 실수했을 때보다 잘했던 보면 때가 더 볼수록 약간 많았어. 닮으셔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말을 왔다 되게 갔다 괜히 하면서 따뜻하게 황금에 해준다. 말려보겠어. 황금 왼발 오유민. 이렇게까지 해주시네. 예.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실수했을 때보다 잘했을 때가 더 많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리어슈어런스, 안심시키기, 환자분의 어떤 긍정적이나 희망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황금 멤버 오유민 선수가 앓았던 질환이 신체 증상 장애, 어떤 건강이나 특정 증상에 좀 계속 생각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거. 그리고 의사가 좀 어느 정도 얘기하면 되게 재앙적으로 그걸 해석하시고. 조금 뭐 소화불량이 있는 것 같네요 하면 그거를 이렇게 되게 크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의 라포, 신뢰관계 쌓는 게 중요하고 계속 환자가 원하는 대로 검사를 해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신하균 주치의처럼 한 명이 환자를 딱 맡아서 반복적인 검사를 해주지 않고 이제 정해지고 미리 예정된 검사만 딱 하면서 닥터 쇼핑하는 걸 좀 막고 주치의가 한 명 정해지는 게 사실은 이 치료하는데 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정소민 배우님이 이제 주연가요? 우주라는 이제 뮤지컬 배우로 10년 나오는데 단역 생활 끝에 얻은
그분들은 누구예요? 주유를 받으시네요, 그렇죠? 팬들이요. 저랑 되게 더블 캐스팅 좋네요. 됐어요. 주유실이. 팬들이 왜 네. 그런 애를 벌렸죠? 지들 본진을 괴롭힌다고 약간 생각한 거죠. 이 박예진 배우님도 정신과 사실이에요. 의사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김장씨를 보면. 완전 돼지우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진짜 돼지. 양심도 없이. 뭔가 지금 불만이 같이 출연하는 배우한테 불만이 있으신 건데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배우니까 막 팬들이 막 이러고 내가 진짜 열받은 게 본인은 제 의상을 아직까지는 또 찢어놓고 수선도 안 해놓은 거예요. 아, 네. 아쉽네. 수선도 안 해놓고. 어... 근데 저건 보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제 출연을 하시는 배우인데 이런 모습이 팬들이 보내요 저기서. 그날 이후로 찍힌 거죠. 화가 난 거죠. 이 백제니 팬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화환이나 이런 걸 이렇게 그렇죠. 그걸 막 바로 차고 막 부시고 부수고 하니까 하니까. 화가 나지. 이게 그러니까 팬들이 일부러 이제 예매하고 취소를 예매만 하고 해놓고 일부러 안 오는 거예요. 완전 엿먹어라 이거죠. 엿먹어라. 선생님, 이 정도면 진짜 제가 화낼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 물론 정도 화낼만 하지 화낼만 않나. 문제는 어떻게 화를 냈느냐죠. 그렇죠. 사실은 화낼 만한 이유지만 이 화내는 게 적절해야 되는데 과연 남들이 보는데 이렇게 부수고 차고 선생님이 하는 건 사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때는 봤을 때 너무 좀 과하죠. 아. 그렇죠. 저는 6초가 그렇게 긴 시간인 줄 몰랐어요. 선생님이 화가 났을 때 한번 6초를 세봐라. 이렇게 저희도 조언을 하거든요. 아, 주요실에서. 진짜요? 네. 6초라고 6초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 그건 같아요. 다르고. 근데 생각보다 길어요. 셋. 그때 끝까지 참았어야 했는데. 최근에 다른 일로 화낸 적 있어요? 길에서 오는 아이를 봤어요. 애엄마가 애를 버리고 간 거예요, 길에. 애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하면 어떡해요? 그쪽에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애가 지 엄마한테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애는 내가 알아서 키워. 알아서 못하니까 생각해서 너무 근데 화를 버릇 고쳐주려고 그랬대요. 화가 좀 많으시네. 우주 씨는 왜 그 아이한테 마음이 갔던 걸까요? 저희는 항상 우주 이렇게 씨가 질문해요. 그랬죠? 그래요? 우주 씨 인생은 6살 전과 6살 후로 나뉜다고. 6살 때 뭔가 트라우마가 괜찮다면 있었나 봐요. 그때 얘기 잠깐 해볼까요? 그거를 선생님이 물어보려고 지금 하시 이거랑 제 과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방어를 하세요. 계속 환자분. 피하고 바로 어때요? 딱 단절해버리네 피하는 게 그거를. 그거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가버리네. 아직 상담 시간 상담 시간이 남았는데. 남았는데 이렇게 간다는 건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시는 거고 아마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어린 시절 누구한테 버림받은 기억이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버림받았다. 나를 투사한 거. 나를 투사할 수 있죠. 그래서 더더욱 그거에 화가 났을 수 있고요. 11번째 상담했는데 진전 없음. 최소 11주거든요. 간헐적 폭발장애 거기에 경계성 인격 장애가 의심된다. 어떤 거 같아요? 이 폭력성이나 공격성이? 저는 간헐적 폭발 장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분노 조절 장애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네. 좀 과도하게 상황에서 좀 참지 못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자기한테 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뒷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분노조절 장애가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간헐적 폭발 장애인데 이제 약간 언어나 신체 공격성이 보통 평균 주 2회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 간헐적 폭발 장애는 예측 정도를 넘어선 공격성이고 그리고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그냥 못해서 부숴버린 거. 보통 이제 아동기 후반에 좀 시작이 돼요. 청소년기나 그래서 그래요? 이게 좀 간헐적 폭발 장애는 뭐 잠깐 있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좀 지속되는 거.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도 의심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좀 분노 조절을 못하고 공격성이 좀 높은 거. 근데 물론 서스피셔스니까 이제 인격 장애를 진단할 때 사실 좀 굉장히 오랜 기간 봐야 되고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이 박인희 선생님이 두 가지 진단명을 낸 건 이 분노 조절이나 공격성이 짧은 시간에 있었던 게 아니라 두 개 다 좀 지속적이라는 거. 어우 막 왜 경찰과 같이 순찰을 두다가 도둑을 쫓을까요? 자율방법. 잘하네. 진짜 열심히 한다. 뭘 끄는 거죠 지금? 칼인가? 오 칼. 오야 칼이야 칼. 오야 이거 혼자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겁을 내다가 딱 쓰러진 경찰을 보고 하이킥. 머리에다가 턱이 흔들렸어. 오지현 선생님도 이거 좀 하시나요? 좀 차요? 저는 바로 신고합니다. 실수였습니다. 흉기를 차려고 했는데 흉기를 제가 차려고 했는데.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근데 왜 저게 발이 머리 혼날 쪽으로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용감한 시민상 아닌가? 여기 왜 갔어?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탈원한 환자를 아 만났다. 아까 그분이 환자 탈원을 그러게요. 했대요 병실에. 그 환자 탈원한 정신과 건 아니지? 병실에서. 그거 다 알면서 환자인 거구나. 차인 사람 말고 경찰. 망상장애 환자랑 어울려서 가짜 경찰 노릇이나 하고 자기가 대체 경찰이란 뭐 하는 망상이 거야? 있는 분이
분이군요. 다른 환자들하고 말까지 두고 지낸다며? 그건 빨리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쉽게 마음을 여니까요. 쉽게 말을 열려고 환자랑도 막 정식으로 반말하고 징계위원회 친하게 수집하세요. 지낸다.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사실 탈원이라는 건 정신과에서도 엄청 큰 문제긴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병원에서 나갔다는 거 자체가. 왜냐면 이제 정신과 환자 중에 이제 그런 망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자살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높으신 분도 한 번 더 환자가 동의했으니 도망치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 사실 할만하죠. 이게 만약에 나가서 환자분이 다치기라도 하면 이게 병원이 신경을 쓰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환자가 경찰이랑 망상이 있으면 이렇게 교수님이 따라다니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까 싶어요.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약간 망상을 강화하는 느낌도 들고. 우창현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 망상이 타인을 공격하는 망상이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낮은 망상이니까 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둘 사이 라포를 형성하려고 이제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일반적인 치료 방식은 아니죠. 이제 우리가 망상 환자 치료할 때 망상을 동의나 부정도 하지 않고 또 환자가 망상이 너무 강할 땐 환자 망상을 부정하면 환자가 나를 의심하고 나한테 마음을 안 라포가 열어요. 깨져버리는구나. 그렇지만 망상을 얘기할 때 가벼운 의심이나 질문 정도는 던져볼 수 있거든요. 환자 망상의 수준이 얼마나 공고하고 강한지 그리고 망상의 틈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비집고 들어가면서 환자가 너무 무섭게 느끼지 않게 질문을 통해서 그 망상을 좀 흔들 수는 있거든요. 약물 치료를 같이 하면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왔네요, 다시. 탈원했다가. 이제 들어왔네. 회진을 도시네요. 이제 네. 밖에서 이제 순찰 못 돌다니까 시위하는 거네. 시위하는 거다. 이제 또 알았으면 순찰을 돌고 싶으니까. 피부과에서 협진 의뢰했어? 다음 환자분 들어가시죠. 엄청 긁으시네. 상처가 날 정도로 긁는데요? 아토피가 있으신가? 뭐야? 저 그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뭐야 저 정도까지? 이거는 벌레가 보이거나 고통을 가렵다는 거 환초. 네. 벌레가 지나다니는 느낌이 있다는 거. 우창현 선생님 말한 대로 스프레이 뿌리네? 벌레 죽이는 스프레이인 것 같아요. 저거 맨 피부에 닿으면 진짜 아플 텐데. 환자는 자신의 몸에 벌레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 환자는 자신의 몸에 벌레가 있다고 생각한다. 손상이 좀 심하지? 29세 김유라. 동네 병원에서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고 접촉성 디피브라민과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처방받았지만 피부과 담당 교수님께서 단순 피부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우리 정신과 단순 치료를 접촉 권유했지만 본인이 긁은 거다. 그래서 이제 피부과에서 의뢰를 3개월 된 만에 거죠. 다시 소독약, 살충제, 제초제까지 벌레 잡는 건 전부 다 그랬어. 몸에. 제초제는 살충제 중독도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정이 잘 봤어.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이 환자 치료를 어떻게 시작을 치료를 해야 어떻게 할까? 할까? 그 오픈 캐스트 전을. 일단은 아, 약물 저런 투여로 좋은데. 환자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체 망상장애는 불안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죠. 벤조디아제핀 벌레가 진짜 계열의 다니니까 자기는 그렇게 항불안제가 믿거든요. 적당할 것 망상이라는 거. 망상장애의 경우 우선적으로 항정신병 약물이 필요시라고 둘 다 알고 맞는 있습니다. 말이에요. 벤조다이제핀은 그런 환자가 불안증을 좀 완화시키는 거고 관계가 형성되어 항정신병 있지 않은 장애는 상태에서 항정신병 그 약물로 약물부터 망상을 좀 사용하는 게 완화시키는 도움이 될까? 거고 이런 경우 다 같이 발로 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대체 환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환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다. 근데 왜 그러고 있어? 바로 좀 알아봐. 저는 사실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건 약물 쪽을 의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렇게 궁금한 게 정신과 환자분들은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가 약간 진료 자체를 거부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환자한테 이런 뭐 술을 먹었는지 뭐 약물을 했는지 그치. 언제부터 이랬는지 이런 거를 협조를 안 해주면은 사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되게 어렵지 않나.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호자 면담을 좀 길게 해요. 거의 처음에 환자랑 대화가 안 되면 보호자분들 면담 더 길게 하는 경우도 많고 입원할 정도로 좀 심각하고 본인 스스로 좀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는 보호자 면담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막 지금 불안해하고 해서 사진 찍으면서 괜찮다 이것도 보여주시는데 이제 보시겠어요? 기본적으로 환자가 너무 또 정신과 진료를 거부하고 이 사진은 나를 벌레가 안 그렇게 보이시죠? 환자로 봐. 좀 이런 굉장히 상황이라 싫어하네. 그래서 사실 내과 벌레들은 선생님들이나 지금 특히 눈에만 보이는 것 뭐 이런 같은데 쪽에서 정신과 네, 콘서트를 하기가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사실은. 힘들어. 그 말을 꺼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게 내과나 탁과 선생님 중에 납보가 좋은 환자들은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진료 좀 보세요 그러면 좀 그럴 때는 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 자꾸 정신과 가라 그러면 딴 병원을 가요. 근데 우리 다른 과 선생님들이 모든 환자한테 정신과 진료 권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진짜 많이 보시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하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 있으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얘기 꺼냈으면 되게 오래 심사숙고하고 꺼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될 것 같아요. 봐요 옥상이네요, 그렇죠? 병원 옥상이네. 환자분이 환자랑 같이 올라와 있네요. 아까 경찰 나 계속 이렇게 순찰 안 나가면 징계 받을 수도 있어. 순찰 안 나가면 징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진짜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임 씨는 왜 경찰이 된 거야? 멋있잖아.
막 식사 거부까지 하고 지금 시위를 친구 하니까 교수님이 직접 동일 씨 같은 밤까지 애가 와서 이제 이렇게 진료를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집이 어려웠어. 15살인가?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빵을 훔치다가 걸린 거야. 그때 어느 경찰 도움으로 소년원 신세를 면했대. 그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운 거지. 근데 알바까지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결국 할머니는 손주가 경찰이 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장례식 때 할머니 소원 풀어드린다고 경찰 제복을 하나 훔쳐서 입은 거야. 할머니 생전에 경찰이 장례 다 되지 치르고도 못해서 걷지 않고 계속 근데 할머니가 음주운전 차에 스스로 치여서 경찰 돌아가시면서 이제 할머니 장례식장에 그다음부터 경찰복을 자신은 입고 진짜 경찰이 등장을 한 나왔어. 거예요. 할머니 장례식장이라도. 하필 또 음주운전 차에 치였구나. 이거 누구 얘긴지 알지? 누구 얘긴지 알지? 직면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이시준 교수님은 이 환자에 대한 파악을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까지 다 알고 있네요. 다 알고 있어서 아까 같은 좀 일반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좀 한번 그런 순찰을 한번 해본 거고 할머니 할머니 사진도 가지고 있네요. 우네요. 아, 알고 이런 있네. 얘기 듣는 게 얼마나 약간 이제 힘든 일인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아요. 이제 동일 씨도 알고 있잖아. 알고 경찰이 아닌 있잖아. 거. 왜 자꾸 나한테 경찰이 아니라는 건데? 그런 더블 어웨어네스 망상처럼 생각을 하면서도 순찰 또 못 보라. 아니기도 하고 약간 내가 경계선에 알고 싶은 있는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더 치료가 좀 되게 순찰 섬세하고 돌고 싶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진짜 경찰이 되면 돼. 진짜 경찰이 되고 싶으면 이제 경찰 준비를 해라 이제 조언을 또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환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망상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망상 속에서는 내 꿈을 이룬 거구나. 이룬 거죠. 그러면서 또 현실에서 환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의 딜레마가 있구나. 사실 이렇게 인과관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시준 교수님은 이제 자기가 알고 있구나. 완벽하게 히스토리도 많이 하고 섬세하게 접근하고 많이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환자한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얘기를 하니까 환자도 흔들리고 눈물도 흘리고 만약에 히스토리가 좀 부족했으면 딱 그냥 시험 많이 떨어진 거 네가 되고 싶었는데 안 됐잖아. 거기까지만 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와 뮤지컬 대상의 신인상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영예네요. 이 여기 이 환자분이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잘린 장면이 뭐냐면 이제 음주 추천기를 계속 갖고 다니면서 또 부으려고 하니까 맞아. 걸린 거예요. 음주 추천기 뭐가 삑 나와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망상 환자는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찰복 범죄자네. 입고 하니까 막 관계자들도 못 맞고 이게 생방인데 지금 뮤지컬 대상. 큰일 났네요. 근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타오라는 거야 또? 또 탈원한 또 탈원해가지고 하고 또 있는데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생각해봤는데 할머니가 음주운전 차에 치였다고 치였어요.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 음주운전 한 저 사람이 너무 약간 미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음주운전 치인 게 트라우마고 그래서 네. 경찰로 다른 업무도 하지만 이제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납을 못 하는 용납을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할머니의 어떤 그런 꿈 경찰이 되고도 싶었지만 그리고 그런 음주운전 같은 진짜 이런 나쁜 사람들을 잡고 싶은 거죠. 근데 계속 현실에서는 그게 계속 좌절이 되니까 이런 망상까지 빠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망상장애라고 일단은 이시준 교수님은 진단 내리지만 저는 우울증도 좀 있지 않을까. 와, 그러니까 이시준 교수님 완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 환자인데, 내 담당인데. 지금. 큰일 났네 진짜 이거 이거. 뭐 아무도 못 말려 경찰이니까. 그러니까. 뭐좀 게다가 수갑까지 채웠어. 사복이라도 입었으면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이건 완전 뭐 외국에서 보네. 난리 났네. 교수님이 나왔네요 방송에. 환자가 나오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보통 낮은 연차예요.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맨 끝에 제일 높은 연차. 4년차. 제일 선생님. 책상도 제일 뒤쪽. 야 이거 뭐 우리 연관 있는 거 없지? 우리 레지던트들은 너네들 뭐 없지? 근데 둘은 약간 이제 탈원한 걸 알고 있었거든.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야? 망했다. 또 심지어 이 우주랑 또 친분이 있어요. 여자 선생님이랑. 좋기는 무슨 후배라니까. 아니 그거 말고 와 이딴 지금 식으로 단독 기사 내보니까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좋냐고, 이 힘든데 개자식아! 후배랑 뭐 따로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 그 장면도 다 이제 기사를 그러니까. 냈어요. 팀장이 우연히 남자친구가 기자거든요. 빠따. 야구바트가 나왔네요. 보시는구나. 이걸 보니 확실히 공격성은 심해요. 오야 사람 다행히 사람을 안 치네. 물론 굉장히 화날 만한 상황인데 이제 근데 이렇게 어우 이러면 자기도 다칠 수 사람은 있거든요. 네. 좀 위험하긴 하다. 지하실 하나 만들어요. 시원하긴 한데. 그리고 거기에 자신만의 비밀을 숨겨놓죠. 누구나 지하실에 자신만의 비밀을 숨기고 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것. 우주 씨는 그 지하실에 무엇을 숨겨두었나요? 지하실에 뭐가 아직 그거를 못 찾았구나. 그럼 본인도 다쳐요 이러시다가. 그러니까 이러다가 손목도 진짜 나가고 위험하다. 네, 파편에 수도 있고. 연기를 너무 잘하시네. 오 올라탔어. 이러면 사실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네. 그러니까 이러면 어우, 진짜 경찰이 진짜 수갑을 채우고 정말 오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인상을 진짜. 받았다가 하루아침에 경찰서에 이제는 진짜 가해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없었던 것도 맞지만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아니었으니까 잘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반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군 때문에 잘못 표출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요. 수갑을 차버린 거니까. 어쨌든 영혼수송공 저는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주인공인 드라마가 나와서 저 처음 너무 봤어요, 진짜. 행복해요. 저도 뭐 정신과 의사랑 환자를 다룬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의학 드라마는 저는 사실은 처음인 약간 것 같아요. 항상 뭐 정신과 환자가 드라마나 매체에 나오면 약간 그 질환으로 인한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부각이 돼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치료의 단계 왜 그렇게 됐는지 환자분들 사연이 좀 것들이 짠한 게 나오니까. 있네. 이 우주 캐릭터의 사연도 궁금하고. 물론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좀 각색이나 좀 이런 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이제 사실 이제 면담법을 이렇게 드라마로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어려워요. 막 이렇게 수술이나 뭔가처럼 다이나믹하진 않지만 저는 이 드라마가 아까 말한 어떤 직면이나 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녹아들어 있고 또 이런 환자의 교과서적인 어떤 증상을 이렇게 또 연기로서 나타내는 거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질환들이 아까 그 저는 경찰 나왔으면 부분,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좀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증상들이 좀 다른 환자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보다는 문턱이 좀 낮아지는 계기가 그렇습니다. 됐으면 좋겠네요 이 드라마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